그거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실까요? 지금은 1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최근에 시신이 추가 발견이 돼서 좀 유족들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토부 업무인가요? 예. 하여튼 이 경과를 잘 좀 챙겨보세요. 네네. 좀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현재 그 여러 부처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책임 소재 문제도 좀 분명하게 네,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디 쓰레기 비스무리한 봉투에 같이 모아놨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사고 조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사고 조사위원회가 그 관할을 지금 막 옮기고 이러고 있는. 산하에 있다가 중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어떤 불신하고 문제를 삼아서 네. 이걸 총리실로 이관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사조위에서 새롭게 시작한 형태로 바뀌다 보니 네. 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들도 교체했어요? 다 이제 그건 총리실 주관에서 하지만 다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그 지난 며칠 전에 새로 구성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늦어요. 이게 일반 행정도 다 제가 속도를 좀 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속도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아니면 어떤 처분의 결과가 이 받는 쪽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파초손을 든 마녀인가? 뭐 하여튼 이건 뭐 장난삼아 하지만 이게 세상에는 폭풍이 된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겸해서 어쨌든 이태원에 대한 그 원래 합동수사본부 만들었죠. 우리 경찰이 하고 있나요? 검찰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그 검찰이 주관하고 경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합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안 나왔어요? 네. 예, 검찰이 알겠습니다. 네,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는 이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그 특조위 아까 그 유족들의 위원회하고 그 지금 정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위원회의 그 쪽하고 계속적인 그 접촉을 하면서 요구사항 반영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인력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6명 남짓 정도 돼 있고요. 예. 경찰은? 경찰 인원제 숫자까지 정확히 경찰 11명가 있습니다. 11명. 하여튼 여기도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세월호도 지금 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월호는 어느 부처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일부 추모 사업과 또 일부 선 배상 받은 분들의 뭐 조금의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유족들이나 또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 뭐 무관심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기십시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회의 도중 말을 끊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을 앞에 두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시신을 쓰레기 봉투 같은 데 모아놨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한마디에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3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장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전인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위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한 대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습니다. 179명이 탑승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 그날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아니,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번 바뀌었고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회의석상에서 폭발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 역사 속 비슷한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216편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관자탑에서는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기장은 비상 착륙을 선언했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활주로 끝 불과 200m 앞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그것을 피하지 못했고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79명 중 177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무안 여객기 참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7년 3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공항, 짙은 안개 속에서 KLM 보잉 747과 페남 보잉 747이 같은 활주로 위에서 충돌했습니다. 583명이 사망, 지금도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됩니다. 그 사고 이후 국제항공기구 ICAO는 전 세계 모든 공항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관제 통신 절차, 활주로 구조물 설치 기준, 조종사 대응 훈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사고는 반드시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무안 참사 이후 전국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논의가 시작됐는데 1년이 넘도록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는 2번이나 해체되고 재구성됐습니다. 유족들은 우리를 배신했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세월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서 숨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상규명 특별법은 수년간 표류했고 조사기관은 바뀌고 자료는 사라지고 유족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수년째 천막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세월호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묻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세월호가 2014년이니까 벌써 12년입니다. 12년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만큼 이 나라의 참사 수습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또 하나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쓰레기 비슷한 봉투에 같이 모아놨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앞에 그 가족의 유해가 제대로 된 처리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9명이 골목에서 쓰러졌는데 경찰 수뇌부는 책임을 미루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 이 대통령은 회의석상에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 여러분이 내리는 처분 하나가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펜 하나가 나비가 되어 폭풍을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공직자 한 사람의 결정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조사의 속도입니다. 현재 이 사고조사위원회는 초기 국토부 산하에서 시작했다가 유족들의 불신으로 총리실로 이관됐고 위원회 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어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항공 123편 사고를 아십니까? 1985년 12월 12일 일본 항공 보잉 747이 기체 결함으로 오사카 근처 산에 추락해 520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세계 단일 항공기 사고 사망자 수 기준 최다 기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 이후 6개월 안에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최종 보고서는 2년 안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항공기 설계 안전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7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듬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을 두고 회의석상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접 화를 냈습니다. 시신 수습 문제, 조사 지연 문제, 세월호 이후 달라지지 않은 시스템 문제. 이 세 가지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에게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영국 정부는 1년 안에 조사를 마치고 모든 선박에 구명보트 의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지금도 전 세계 선박 안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도 세월호 이후 12년, 무안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177개의 목숨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참사가 단지 숫자로, 뉴스로 그냥 흘러가는 과거로 묻히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이 문제를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